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이고, 그냥 간략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컨커런시 컨트롤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보시면 오늘은 락에 기반하는 컨커런시 컨트롤 프로토콜들을 볼 겁니다. 지금 OS를 듣고 있는 분들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둘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그 위에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유저가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쉐어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락 기반의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락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 데이터베이스에서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데이터가 있고 여러 명의 혹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여러 명의 유저 혹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접근을 했을 때 그때 순서를 정해주고 혹시 다른 특정 트랜잭션이나 유저가 데이터를 고치고 있을 때 다른 녀석들이 읽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락은 사실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설계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제일 간단한 형태로 얘기를 해보자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익스클루시브 락과 쉐어드 락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락은 만약에 트랜잭션이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게 되면 그러면 그 익스클루시브 락과 상응하는 그런 데이터는 그 트랜잭션에 의해서만 읽히고 고쳐질 수 있고 나머지 트랜잭션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쉐어드 모드의 경우에는 어떤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쉐어드 락을 잡았어도 다른 트랜잭션 역시 쉐어드 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 A가 있고 T1과 T2가 있을 때 만약에 익스클루시브 락이면 T2는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고 T1과 T2가 있을 때 만약에 쉐어드 락이면 T2도 쉐어드 락을 잡는 게 가능합니다. 쉐어드 락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고칠 수 없습니다. T1이 먼저 쉐어드 락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고칠 수 없고 그리고 읽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고쳐지는 일이 없죠. 쉐어드 락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트랜잭션이 쉐어드 락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읽으려고 한다면 문제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트랜잭션이 이 데이터를 고치기 위해서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는 T1과 T2가 이미 쉐어드 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운영체제에서 보시면 리더락 그리고 라이터락 얘는 한 개의 트랜잭션밖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 락을 지금 잡고 있는지 몇 명이 지금 이 락을 잡고 있는지 전혀 카운트할 필요가 없지만 쉐어드 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명이 만약에 N명이 잡고 있으면 몇 명이 지금 이 쉐어드 락을 잡고 있는지 리더 카운트라든지 아니면 N 리더스라든지 이런 변수를 줘서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퀘스트들은 컨커런시 컨트롤 매니저라는 녀석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데 그 녀석이 만들게 됩니다. 트랜잭션은 컨커런시 컨트롤 매니저에게 요청을 한 뒤 이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요청을 한 뒤 컨커런시 컨트롤 매니저가 락을 그랜트 해주는 경우 그 경우 트랜잭션은
락을 가지고 락을 복화하고 그리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은 락 호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특정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A가 있고 그리고 T1이 있을 때 만약에 쉐어드 락을 요청을 했고 쉐어드 락을 잡은 상태일 때 그때 T2가 또 쉐어드 락을 요청을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T3가 익스클루시브 락을 트라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녀석들이 이미 쉐어드 모드로 데이터에 대해서 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락이 잡히지 않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락은 데이터에 어떠한 락도 걸리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만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T3가 먼저 X를 익스클루시브 락을 거는 경우에는 쉐어드 락도 안 걸 수가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먼저 첫 번째로 실행이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려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익스클루시브 락도 걸 수 없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락은 오로지 한 트랜잭션에 대해서만 복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 그런 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개수의 트랜잭션이라도 쉐어드 락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쉐어드 락을 홀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트랜잭션이 만약에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게 되면 다른 트랜잭션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링에서 배웠던 것처럼 트랜잭션이 수행하는 리드라이트 연산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이 예시에서는 트랜잭션 T2가 데이터 A를 읽고 그리고 데이터 B를 읽고 그리고 나중에 출력을 하는 그런 트랜잭션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에 대해서 내가 읽을 거기 때문에 쉐어드 락을 잡았고 그리고 A를 읽고 나서 쉐어드 락을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B를 읽을 거기 때문에 쉐어드 락을 걸었고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B를 읽고 그리고 쉐어드 락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락킹이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챕터 17에서 배웠던 그 시리얼라이저블리티가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T2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트랜잭션 T3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라이트 B라는 그런 연산이 하나 있었다고 봅시다. 보시면 물론 이제 락이 들어가게 되면 라이트를 하니까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릴 거고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이게 이 사이에
때 시리얼라이저를 하려면 그러면 T2와 T3가 있을 때 시리얼하게 만들려면 앞뒤 락이 걸렸다고 가정을 하고 RA, RB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라이트 B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컴플렉이 있죠.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컴플렉이 있으니까 컴플렉트 시리얼라이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트랜지션 T3가 꽂힌 데이터 B를 트랜지션 T2가 읽어야 되는데 이 오더링은 보장이 되어야 뷰 시리얼라이저빌리티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 라이트가 지금 T2 마지막 라이트는 T3에서 하죠.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뷰 시리얼라이저빌리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세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특정 트랜잭션이 고친 데이터를 만약에 다른 트랜잭션이 읽었을 때 그 오더링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특징은 지금 깨졌습니다. 얘는 트랜잭션 T3가 고친 데이터를 읽지 않고 그냥 이니셜 밸류를 읽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시리얼라이저빌리티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을 그냥 걸고 내가 데이터를 읽고 쓸 때만 락을 건지고 푼다고 해서 이 시리얼라이저빌리티가 강력하게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원래라면 특정 락을 잡을 때 그 락에 대해서 먼저 그랜트를 얻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그림에서는 그랜트에 대해서 지금 막 뭔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그냥 락과 언락 연산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그랜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랜트가 빠졌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거 그냥 레퍼런스로서 그냥 참고하시기만 하면 되고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T1과 T2가 있죠. 그랬을 때 트랜잭션 T1에서 B를 넣고 B에 대해서 연산을 한 뒤 쓰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상태로 T2가 A에 대해서 연산을 했고 이관성이 B에 대해서 연산을 했고 B에 대해서 연산을 했고 A에 대해서 연산을 했고 그리고 B에 대해서 또 읽었죠. 그리고 다시 A에 대해서 연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리얼라이저블 하지 않은지 한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리얼라이저블 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시리얼한 스케줄이 되려면 T1이 먼저 수행되고 T2가 나중에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 연산과 이들의 연산이 순서가 바뀌겠죠. 근데 앞에 보시면 리드 연산이 있고 A에 대해서 그리고 쓰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리드라이트 컴플렉이 있죠. 그래서 컴플렉트 시리얼라이저를 하진 않고 그리고 뷰 시리얼라이저를 하는지 봐야 되는데 시리얼한 스케줄을 만들어도 일단 똑같이 B의 이니셜 밸류는 있지만 시리얼한 스케줄을 만드는 경우 최종 쓰기는 A에 대한 최종 쓰기는
T2에 의해서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이 일단 깨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죠. 지금 보면은 해당은 하지만 어쨌든 깨지지 않죠. 왜냐하면 B에 대한 YT가 있고 B에 대한 이렇게 연산이 있는데 T1, T2가 붙인 걸 T1이 붙인 걸 T2가 읽는 그런 이제 오더링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연산과 이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라이트가 T1에 의해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시리얼 스케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은 시리얼라이저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기서 락킹 프로토콜이라는 게 뭔지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 트랜잭션 결과에서 락을 걸거나 풀거나 할 때에 이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들을 다 일컬어서 락킹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언제 락을 풀고 언제 락을 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락킹 프로토콜은 이제 시리얼라이저블리티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가능한 스케줄의 개수를, 즉 다시 얘기하면 시리얼라이저블리티를 결국 지킬 수 있게 이렇게 그 스케줄을 강제하는 거죠. 락을 걸고 풀고 하는 그런 순서를 통해서. 그럼으로써 시리얼라이저블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은 데드락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드락도 OS에서 사실 다루는 중요한 토픽 중 하나죠. 보시면 트랜잭션 T3와 T4가 있는데 T3에서 B를 고치기 위해서 먼저 익스클루시브 락을 걸고 그리고 B를 읽고 B에 대해 연산을 하고 연산에서 나온 결과값을 이 디스크에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락을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A가 다시 T4가 A를 읽기 위해서 shared 락을 겁니다. 데이터 A에 대해서. 그리고 A의 값을 읽습니다. 그리고 shared 락을 풀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 B에 대해서 shared 락을 걸려고 하지만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shared 락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익스클루시브 락이 풀릴 때까지. 근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T3가 T4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A에 대해서 뭔가 고쳐주기 위해서, A를 고치기 위해서 익스클루시브 락을 걸어요. 근데 A의 락은 지금 T4가 잡고 있는 거죠. 즉 익스클루시브 락이 먼저 첫 번째로 T3가 걸어서 얘는 지금 평균적으로 잡힌 상태이고 그리고 A에 대해서 쉐어드 락도 T4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잡힌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잡으려고 할 때 락 S 지금 B에 대해서 그 쉐어드 락을 잡으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A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으려고 하는데 역시 쉐어드 락이 잡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둘 다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락이 풀리지 않고 이 상황을 우리는 데드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데드락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 둘 중에 하나의 트랜잭션이 버블티가 되고 그리고 이전의 상태로 롤백이 돼서 데이터가 락이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데드락이 해결이 될 수 있죠.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이 데드락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생성이 되고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과제에서도 이런 데드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숙제를 락킹에 관련된 컴퍼런시 컨트롤에 관련된 이런 숙제가 나오는 경우 실제로 저는 학부 때 데드락도 만들어보고 라이브락이라는 락이 잘못 구현되었을 때 굉장히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느려지는 그런 버그를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한번 망가뜨릴 뻔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락킹이고 간단한 코드라면 내가 언제 락을 걸고 언제 락을 푸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나 여러 개의 연산들이 동시에 접근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코드의 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동시에 접근하는 트랜잭션이나 혹은 연산들이 많아질수록 그 락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스타베이션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컴프레시 컨트롤 매니저나 혹은 스케줄러에서 그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순서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정책을 피는 바람에 계속 특정 트랜잭션이 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쓰기가 포함된 트랜잭션보다는 읽기가 포함된 트랜잭션들이 더 빨리 끝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스케줄러나 이런 컨커런시 컨트롤하는 녀석들이 읽기를 가지고 있는 읽기로만 구성된 트랜잭션들을 먼저 수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기 관련된 연산들이 트랜잭션이 수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쓰기 연산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다가 수행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스타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할당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춰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컨커런시 컨트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베이션도 막아야 되고 데드락도 다음점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락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 널러지나 배우셨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투페이지 락킹이라는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투페이지 락킹 프로토콜은 컴플리트 시리얼라이저블한 스케줄을 보장합니다. 투페이지 락킹에서는 두 가지 페이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로잉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정하거나 읽을 때 일단 락을 얻어내는, 락을 계속 업하여 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때 트랜잭션은 자기 연산이 다 끝났더라도,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다 끝났더라도 락을 릴리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가 끝나고 트랜잭션이 이제 종료가 될 즈음에는 슈링킹하는 그런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슈링크고 이게 그로잉한 페이지입니다. 그랬을 때 트랜잭션은 슈링킹 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락을 넣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락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그런 연산을 수행합니다. 보시면 이 투PL, 즉 투페이지 락킹 프로토콜은 시리얼라이저블리티를 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PL이 꼭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저 컴플리트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이제 락 포인트에 의해서, 락 포인트의 그런 순서나 락 포인트에 의해서 이제 시리얼라이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뒤에 계속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투페이지 락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리커버러블리티랑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 롤백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이제 투페이지 락킹의 베리어블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투페이지 락킹이 약간 변종들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릭트 투페이지 락킹이라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 결국에 트랜잭션이 자기가 데이터를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익스클루시브 락을 계속 들고 있다가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 커밋이나 혹은 내부 오류로 인해서 오버리트가 일어날 때 그래서 트랜잭션이 종료가 완전히 될 때 비로소 익스클루시브 락을 해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쉐어드 락에 대해서는 쉐어드 락은 비교적 다시 풀어주는 그런 락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리버러스 투 페이지 락킹이라는 건데 트랜잭션이 연산을 수행하면서 잡았던 모든 락들을 트랜잭션이 종료가 될 때, 즉 커밋이나 오버리트가 발생할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 풀지 않고 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락을 잡았을 때 그 순간부터 내가 트랜잭션 종료할 때까지 내가 봤던 데이터는 내가 본 시점부터 내가 커밋하는 그 시점까지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모든 락을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트랜잭션들이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서 수정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러블리티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캐스케이딩 롤백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이 리커버러블리티랑 캐스케이딩 롤백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버러스 투페이지 락킹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걸 그냥 투페이지 락킹이라고 매뉴얼이나 혹은 이제 그 내부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페이지 락킹도 사실 데드락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데드락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은 락 컨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로잉 페이지랑 그리고 슈링킹 페이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로잉 페이지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투페이지 락킹에서 락 컨버전을 쓴다면 그로잉 페이지에서는 먼저 그 락을 잡을 때 이제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쉐어드 락과 익스클루시브 락을 당연히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쉐어드 락을 익스클루시브 락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좀 더 엄격한 컨디션에 맞을 수 있는 게 가령 A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존재할 때 트랜잭션이 만약에 T1이 있고 T2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익스클루시브 락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면 더 당연히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 쉐어드 락으로 잡혀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읽을 연산만 할 거기 때문에 쉐어드 락을 잡았다가 그 다음 연산이 쓰기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락이 필요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먼저 내가 쉐어드 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리더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없으면 익스클루시브 락으로 이제 변환을 하고, 만약에 다른 리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리더가 다른 리더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냥 기다리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익스클루시브 락에 뭔가 우선순위를 주고 싶으면 추가적인 뭔가 플래그 같은 것들을 주어서 현재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기 위해서 뭐 흑연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플래그를 주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그런 리더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익스클루시브 락이 생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고 그냥 계속해서 쉐어드 락을 기다리기만 한다, 그러니까 다른 락이 잡은 쉐어드 락이 풀리기만 기다린다면 다른 트랜잭션들이 계속해서 쉐어드 락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은 녀석은 스타베이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슈링킹 페이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쉐어드 락과 익스클루시브 락을 풀 수 있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락을 쉐어드 락으로 다운그레이드 함으로써 다른 리더들에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좀 심플하죠. 왜냐하면 익스클루시브 락의 경우에는 하나의 트랜잭션만 가지고 있고 다른 트랜잭션들은 어떤 락을 원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잡고 있는 녀석이 그냥 쉐어드 락으로 심플하게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리얼라이저빌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투페이즈 락킹 프로토콜이 네. 한 트랜잭션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드로잉 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를 읽거나 쓴 다음에 이제 락들을 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저 드로잉 페이지에서 저 컨버트 이제 S 락을 익스클루시브 락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게 된다면 그럼 언제 S 락을 걸는 건가요? 다른 트랜잭션 S락이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트랜잭션. 자기가 언제 S 락을 그런 경우는 트랜잭션 T1이 있는데 네. A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어요. 그럼 처음에 리드를 하는 거죠. 네. 그때는 쉐어드 락을 일단 걸어요. 여기서 이걸 하기 전에, 이 리드 연산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A에 대해 라이트도 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이 쉐어드 락을 익스클루시브 락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내가 고쳐야 되니까. 그럼 그로잉 페이지를 전부 지난 다음에 리드 라이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투 페이지 락킹이 계속 진행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리드 연산을 하기 전에도 그로잉 페이지를 존재했던 거고, 라이트 연산을 하기 전에도 그로잉 페이지를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 통째로 보면은 네. 어쨌든 이 리드와 이 라이트를 할 때에는 다 그로잉으로 지금 락을 얻어야 되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뭔가 이제 사실 이 중간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이러고 나서 내려가잖아요, 슈링킹으로. 그렇죠? 이런 읽기 쓰기 이런 연산이 있는 경우가 다 대부분 드로잉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읽기와 쓰기 연산이 있어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면, 그러면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그냥 드로잉 페이지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연산이 끝나고 커밋이 불릴 때 그때 이제 락을 다 푸는 건 그냥 그때 상대적으로 싱킹으로 그냥 보시면 심플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 사이 단계에서는 그 이외의 연산들이 이 연산에서는 이제 뭔가 데이터를 다 하고 나서 자기 자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냥 리드 연산이나 뭐 리드도 아니죠. 사실 리드는 앞에서 다 했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부분에서 뭔가 하기가 애매하죠. 사실은 이 부분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락을 네. 이제 브로잉에서 락을 걸어주고 끝까지 끌고 가다가 이제 커밋이 돼서 이제 락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시링킹 때 언락을 해주면 네네네.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쉘드락으로 다운그레이드 하기도 한다는데 사실 아까 봤던 우리 그런 엄격한 리버러스한 그런 투페이지 커밋은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을 거고 사실 이 부분이 슈링킹에서 정확히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트랜잭션이 끝나면 어쨌든 그 연산에 대해서 내가 그 트랜잭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일단 다 박탈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런 경우도 만약에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억울타고 나서 이 트랜잭션 아예 다시 실행시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쉐어드락으로 만약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커밋의 경우에는 사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락은 물론 이런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좀 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보통 진짜 시스템을 디자인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업그레이더블 하거나 다운그레이더블 그런 락킹을 고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최대한 심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겠죠. 어버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보시면 트랜잭션에 관련된 락킹이 또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제목 자체가 오토매틱 액티전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랜잭션이 만약에 리드나 라이트 연산을 트리거를 하면 그 순간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락이나 언락을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이런 리드 라이트 연산이 일어나면 자기가 알아서 락은 없고 내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만약에 데이터 D에 대해서 락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일단 그냥 데이터 읽으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미 이 데이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 B에 대해서 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녀석이 락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다른 녀석이 만약에 다른 트랜잭션이 데이터 D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락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기다리든지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쉐어드 락을 다른 녀석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쉐어드 락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랜트 받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쉐어드 락을 얻게 되면 데이터를 읽으면 됩니다. 별건 없는 거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드라이트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라고 하기보다는 그 리드라이트 연산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이 됐을 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락을 걸거나 풀거나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만약에 라이트 연산이 수행이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D에 대해서 그 수행하고자 하는 트랜잭션이 익스클루시브 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트랜잭션이 락을 들고 있는 상황이면 다시 내가 만약에 익스클루시브 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쉐어드 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로 쉐어드 락이 내가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 트랜잭션이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들고 있으면
특이현상을 그대로 수행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고, 만약에 익스클루시브 락이 없으면 내가 쉐어드 락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쉐어드 락이 있으면 이걸 익스클루시브 락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겠고, 만약에 쉐어드 락조차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즉 아무런 락이 없는 상태이면 익스클루시브 락을 데이터 DL에서 익스클루시브 락을 컨트롤 매니저에게 요청을 해서 그랜트 받고 그리고 락을 과열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쓰기 연산을 수행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모든 락은 커밋이나 어물트에서 풀릴 예정입니다. 이게 오토매틱 파이전 오브 락스라는 얘기입니다. 피전 오브 락스, 피지션 오브 락스. 지금 있으시나요? 네. 그 else 비겐절 아래 if necessary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블락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트랜지션의 경우도 있나요? 이거요? if,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저게 기다린다는 말 아닐까요?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 블락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한다는 갈수 의미 있다. 같은데 저 else 절이 네. 필요한 경우, 저게 필요한 경우에는 necessary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 뭐 락의 구현에 따라서 그냥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기다려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항상 기다린다기보다는 어쨌든 락의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형태의 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은 보다 엄밀하게 바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쁜 SSI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락이 구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사실 달라요. 내가 락이 만약에 이걸 원하는 자라고 하면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어떤 뭐 웨이팅 리스트 같은 데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현상이 그냥 수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기다리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낸다면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명확한 답이죠. 물론 저렇게 되지 않겠지만, 자, 어쨌든 마킹은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락 매니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락 매니저라는 게 구현이 될 텐데, 구현이 될 때 보통 독립적인 프로세스로서 구현이 됩니다. 즉 하나의 디몬이 돌고 있겠죠. 하나의 디몬이 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트랜잭션은 내가 만약에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락을 얻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락 매니저에게 락과 혹은 락된 데이터를 풀기 위한 락 리퀘스트를 메시지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락 매니저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락을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즉 다른 사람이 락을 걸지 않았거나 혹은 쉐어드 락인데 내가 쉐어드 락을 원하면 그럼 이제 락 그랜트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못 보내주면 이제 락이 걸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게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락 매니저는 사실 그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 락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락 테이블이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얘기하는데, 뒤에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냥 심플한 해시 테이블 비스무리한 그런 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락 테이블에 이제 락이 그랜트가 되었으면 그랜트 된 거랑, 그리고 만약에 펜딩되어 있는 리퀘스트가 있으면 펜딩되는, 그러니까 즉 기다리고 있는 뭔가 프로세스가 있으면, 혹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혹은 트랜잭션이 있으면 그런 것들 기다리게 하는, 그걸 보여주는 그런 자유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테이블이 쭉 있죠. 이게 일종의 해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i가 결국 이제 아이템들을 의미를 하는 걸 텐데, 그냥 뭐 그 아이템의 데이터베이스면은 키가 될 수도 있고, 투플의 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상징하는 그런 뭐가 있었는데 그걸 키로 이용을 해서 해시태그 형태로 만드는 거죠.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각 아이템에 대한 그런 해시키를 받고 그 해시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i7과 i23은 같은 해시값을 갖는 거고, 그리고 지금 블루 렉탱글을 보시면 현재 트레인 액션 23이 아이템 7에 대해서 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늘색의 렉탱글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리퀘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나의 부분 렉탱글은 쉘드락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익스클루시브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i23에 보시면 T1과 T8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지금 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쉘드락이 지금 걸려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T2는 아마도 익스클루시브 락을 얻기 위해서 지금 T1과 T8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그런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계속해서 붙게 되고, 만약에 락이 해제가 되면 링크드 리스트에서 해당 트랜잭션을 제거를 하는 그런 연산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대기 중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라고 아니죠. 사실 얘는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하나의 트랜잭션만 있을 경우에는 얘가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고 있으면 얘는 셔드 락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기다리는 걸 수도 있죠. 네, 두 개가 익스클루시브 락을 동시에 잡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17번 데이터에서 123번 데이터로 가는 포인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만약에 내가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락을 찾고 싶은데 근데 둘 다 해시키가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계속 트래블싱 해가지고 데이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해시키를 가는 경우. 그래서 그냥 링크리스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서가 보장돼야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순서요? 7 다음에 23이 수행돼야 돼서 저렇게 링크드 리스트 달아주는 거 아닌가요? 아이템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트랜잭션이 지금 같은 트랜잭션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더링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럼 뭐가 먼저 수행되든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건 트랜잭션이 뭐가 먼저 수행이 됐냐가 중요한 거죠. 아이템이 먼저 수행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트랜잭션이 먼저 지금 요청이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트랜잭션이 먼저 왔는지 요청이 왔는지가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보면 되죠. 같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왜 이거를 아이템 순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트랜잭션이 T1이 먼저 요청이 왔으면은 네, 저 아이템들이 쭉 달려 있으면 네. 그 달려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T1이 먼저 있다는 그렇죠. 거랑 여기서는 그게 맞는데 아까 질문은 i7과 i23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들끼리만 보면은 지금 학생이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T8, T1이 먼저 왔고 T8이 나중에 왔고 T2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맞아요. 오더링. 근데 아까 질문은 i7과 i23을 굳이 왜 링크를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아, 그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네. T1이 제일 잘못 질문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 해시 테이블에서 지금 해시 테이블 같은 형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다음은 그래프 베이스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프 베이스드 프로토콜도 사실 꽤나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래프 베이스드 프로토콜은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오더링이나 아니면 하이어러키 등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합니다. 그래프라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벌텍스들이 있고 그리고 엣지로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통은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건 그래프 형태이기도 하지만 그래프 중에 하나인 트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 벌텍스들이 아마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게 결국에 이 그래프 프로토콜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간단한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 프로토콜에서는 익스클루시브 락만 일단 허용이 됩니다. 언로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i가 있을 때 트랜잭션 i가 첫 번째로 어떤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 Q가 트랜잭션 특정 트랜잭션 만약에 i가 있다고 하면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락이 잡히는데 언제 잡히냐? 데이터 Q에 부모 노드가 있으면 그 부모 노드가 락이 되어 있는 상태. 즉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트랜잭션 i가 있고 그 트랜잭션 i가 b를 만약에 락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b의 락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a의 락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a는 페어런트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그리고 데이터의 아이템들은 언제나 락이 해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ti가 이 b를 가지고서 뭔가 연산을 하고 그리고 언락을 했을 때 그랬을 때 ti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다시 락이 잡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트리 프로토콜은 컴플리트 시리얼라이저블리티를 인슈어하고 그리고 데드락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데드락이 지금 잡히는 그 데드락이 안 잡히는 이유가 아까 보여드린 그 페어런트 액트리를 먼저 락을 잡은 상태에서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결국 아까 말했던 트랜잭션이 B 데이터를 고치기 위해서는 부모노드 A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C를 고치기 위한 트랜잭션은 아예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 A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F나 E나 D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트랜잭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B가 지금 트랜잭션 I에 의해서 잡혔기 때문에 부모노드를 잡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언락킹이 우리 아까 봤던 그 투페이지 락킹보다는 어쨌든 좀 더 먼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팅 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그리고 컨커런시 레벨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데드락 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 롤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컨커런시 컨트롤 밴드 생기는 롤백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커밋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락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리커버러블리티가 개런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캐스케이딩 롤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장이 안 돼요, 두 개 다. 왜냐하면 커밋 이전에 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려면 커밋 관련한 그런 디펜던시를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리커버러블리티가 보장이 됩니다. 트랜잭션들은 때때로 아까 봤듯이
나는 데이터 B만 고치고 싶은데 데이터 A까지 락을 잡는 걸 봤던 것처럼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그 부모 노드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락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킹 오버헤드도 상당할 것이고, 즉 다시 얘기하면 부모 노드에 대해서 락을 잡으려고 할 때 다른 노드가 이미 락을 잡고 있거나 하는 경우 락을 잡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락을 잡는 그 자체도 상당한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치지도 않을 데이터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들이 접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컨퍼런시 레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투페이지 락킹은 생각보다 꽤 엄격했죠. 결국에는 커밋을 기반으로 뭔가 일을 할지 말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투페이지 락킹에서 안 되던 것도 지금 다시 그래프 베이스 프로토콜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로우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능한 녀석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고요. 네. 위에 장점에 짧아진 시간과 네. 컨퍼런시가 증가한다고 네. 밑에 그 단점이 있는 증가된 대기 시간과 컨퍼런시 다른 얘기. 그렇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장점은 커밋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끝나면 어쨌든 언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빨라졌어요. 근데 내가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어쨌든 짧아진 건 짧아진 거고 내가 불필요한 녀석까지 부모 노드에 있는 녀석까지 일단 잡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투페이즈 락 프로토콜이랑 얘도 둘 다 이름이 프로토콜인데 어디랑 어디에서 통신이어서 프로토콜이라고 프로토콜이 꼭 통신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러한 룰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대부분 그냥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정책 이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런 룰들이 모여있는 셋. 그럼 혹시 그 전에 페이지에 있던 그 트리 예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트랜잭션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서 이제 저런 트리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 트랜잭션이 들어오는 순서는 사실 이제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트랜잭션이 어떻게 생길지는 데이터 차원에서 알 수가 없는 거고 DB도 모르는 거니까. 네. 아마 이 정보는 이제 데이터 레벨에서 주어지는 정보여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하진 않아요. 다음 시간에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데이터가 주어질 때 혹은 데이터베이스가 주어질 때 얘들 간에 뭔가 상관관계를 암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힌트가 있어야 다른 되는 부가적인 정보를 네. 저장을 해가지고 그런 힌트가 있는 상황에서 DB가 그 힌트를 보고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보시면 아까 봤던 또 데드락 얘기죠. 지금 T3랑 T4 아까 봤던 그 예시와 같은 예시입니다. 결국에 T3가 B에 대해서 락을 잡고 풀지 않은 상태로 A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트랜지션 T4가 생성이 돼서 A에 대해서 락을 잡고 마찬가지로 또 B에 대해서 락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 그런 데드락 현상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시스템이 이제 데드락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특정 트랜잭션 셋이 있는데 그 셋이 이제 그 셋 안에서 모든 트랜잭션이 이제 다른 트랜잭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그냥 데드락 상황을 뭔가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데드락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분적인 그런 오더링들을 반복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래서 그런 데드락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아까 그 트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특정 종노드가 있으면 그 종노드부터 먼저 잡고 다시 노드를 잡아야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만약에 트랜잭션들이 수행이 된다면 자기가 고쳐야 될 데이터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다 락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락이 다 잡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데드락이 걸릴 이유가 없겠죠. 사실 내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락을 잡고 그리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락을 못 잡는 경우가 없고, 따라서 다른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명료하지만 상대적으로 트랜잭션의 그런 이제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늦추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산들을 다 체크해서 그 연산에서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찾아서 먼저 락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락이 걸리지 않으면 락이 걸릴 때까지 다른 연산을 수행할 수 없고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버헤드가 좀 더 크고, 파셜 오더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트리 기반의 프로토콜과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장점도 그렇고 단점도 그렇고.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그 트랜지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다 락을 걸고 한다는 그 방식이요. 네. 그거는 데드락을 피하는데 혹시 좀 트랜지션이 다양해져가지고 읽을 데이터가 많아지고 한다면 네. 그거는 기아 상태를 유발하거나 혹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잭션이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개 트랜잭션이 있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읽어야 한다고 했을 때 트랜잭션이 수행이 안 돼서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네.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거는 또 스케줄링이랑 또 관련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락을 얻을 때 사실 그냥 스케줄링을 만약에 제일 기본적인 걸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은 그런 트랜잭션들이 그런 데이터 셋에 접근을 할 때 하나의 트랜잭션은 익스클루시브 락을 가져야만 하는데 나머지 트랜잭션들이 리드 연산만 할 거라서 쉐어드 락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경우에 익스클루시브 락을 결국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스타베이션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충분히. 이건가요? 그러면은 결국에 네. 교착 상태를, 그러니까 데드락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더 시스템의 성능을 악화시킨다거나 그런 상태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데드락만 피했다 뿐인 거지 다른 것도 완벽하게 피한다라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서 그냥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